자, 지금부터 단원류 안전한 사용과 미래기술 중단원 세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과 직업 전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을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해 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산업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직업도 많이 바뀔 거 아니겠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미래 직업에 대한 세계를 탐색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우리가 계획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산업의 모습과 직업 세계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거,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직업을 낳는데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5가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했던 것이 지난번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직업에 맞춰서 우리가 자기의 직업 세계를 한번 탐색해보고, 이건 많이 해봤을 겁니다. 탐색해보고 자기의 진로를 한번 정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춰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미래기술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나의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 목표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런 직업 탐색과 계획 과정을 많이 하죠.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을 해보고, 그죠?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파악해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것에 적성이 맞는 건지, 어떤 것에 자기 가치관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이런 적성 검사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사교성이 있는 것인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 것인지, 아니면 친구나 부모나 선생님부터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 중학교, 초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한 걸로 기억을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검사지를 많이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등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는 어떤 거이고, 그거에 맞게 나는 어떤 직업을 나는 선택해야 정말로 내 라이프 사이클이, 인생 설계에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이 있는 것인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적성검사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맞을 거다고 소개를 하죠. 물론 그 직업이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외향적이야. 또 여행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맞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는데, 이것이 정말로 혹시 없어지는 직업은 아닌지, 또 급여 부분이 너무 적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기에는 내가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다든지, 또 내 능력의 한계에 좀 맞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워크넷이라든지 캐리어넷이라든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 대부분 캐리어넷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기의 직업 적성이나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심리 검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해보는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한번 계획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주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과의 대화도 해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의 흥미는 뭐고 적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마 하게 되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자기는 탐구형이다, 진취형이다, 사회형이다, 분석형이다.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나의 흥미와 적성이 나왔다고 치면 나는 탐구형이고 진취형이고 사교성이 있고 뭔가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윤리의식도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수리전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다면 내가 관심 갖고자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냐 하고 소개를 합니다. 경제, 사회, 경영, 회계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객관적인 자료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경제 쪽으로 간다면 그래? 경제 쪽? 그러면 나는 뭐야? 회사에 취직해야 되나? 사회 쪽? 방송사 왠지 모르게 뭐 PD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기자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을 그죠?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게 나은가? 회계사가 될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 나는 말이야 경영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기자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이 중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나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나는 직업이 여행상품 개발원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를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는 걸 구경하고 하는 거를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가져야 되냐면 적어도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관광학과라든지 호텔 경영학과라든지 관광통역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외국을 나가는 여행은 국내 여행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 여행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외국어도 공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을 찾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여행 경험을 또 쌓아야 내가 여행 가지도 않았는데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대학에서 아니면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통역 안내사 자격증도 취득한다든지 뭐 이제 우리 흔히 말 가이드 뭐 자격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취직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이런 직업을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직업을 찾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자격 요건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여행을 하면 우리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뭐냐? 나는 여행상품 개발원을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직업을 위해서는 뭐냐면 이러한 전문대 관광통역과를 진학을 해서 국내 여행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대학이나 사회교육원에서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여행상품 개발으로서의 나는 목표를 내 직업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직업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아마 기억은 못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도 했어요. 중학교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지금 이제 한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의 시험지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아직 결과로는 나오지 않은 건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직업에 4차 설명이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 직업들이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대로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어떻게 기술이 발달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한번 더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겁니다. 또 그에 맞춰서 직업들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단원을 한번 우리가 미래 기술에 대한 자격 직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직업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운 생겨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해봄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직업 선택에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3D 프린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3D 프린터가 등장하면 없어지는 직업은 어떨 거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은 어떤 거가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네, 아마도 소형 제조업자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대형 제조업자들은 아무래도 뭐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커갈 수 있겠지만 소형으로 있는 조그마한 공장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새로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재료 전문가라든가 디지털 엔지니어라든가 모델링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인용 제조업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1인용 제조업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문가들이 제공해주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 이거 3D 프린터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론이 등장하면 어떤 게 없어질까요?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면 이거 수송기술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헬리콥터, 소형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런 촬영기사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헬리콥터 타고 뭐 사진 찍고 하는 사람 없어지고요. 드론으로 사진 찍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배달업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지질학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뭡니까? 드론으로 측량을 해버리니까요. 하늘에서 측량을 하니까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는 건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드론 조종사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죠? 드론을 전문적으로 조종하는 드론 조종사가 요즘에 군대도 들어가면은 이런 드론 부대가 창설됐대요. 우리나라에도요. 드론 부대가. 그리고 아마 드론 부대가 창설됐던 사람은 결국 드론을 조종을 잘 해주는 사람의 집단체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또 드론을 이용하는 촬영기사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하여튼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요.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생길 것인가. 어떤 직업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마도 운전기사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대리운전기사, 그죠? 또 뭐냐면 택배기사, 운전 이런 것들, 이런 운전기사나 파일럿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직업은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여기에 관련 웹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개발자들이 많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수송기술에 종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만약에 미래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더 확보된다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까요? 또 어떤 직업들이 생길까요? 그렇죠. 직업들이 사라지는 직업들은 아마 어쩌면 단순 사무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의사로서 치료만 한다든지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거라든지 은행의 창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좀 슬픈 얘기인데요. 2030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때? 온라인 수업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와서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 것하고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물론 소통하지 못한다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이게 수업이 가능하겠구나. 좀 더 보정 작업이 되면 괜찮지 않겠구나. 아마 이런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은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공감을 하는 이런 상담사라든지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하는 어떤 웹 개발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되는 거 3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있는 게 예를 들어 본다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식물 공장이 생기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식물 공장이 많이 생기면 소형 농업 인구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자, 식물 공장이 생기면 이제 뭐냐면 드론으로 조정해서 필요한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을 조정하는 농부가 등장할 것 같고요. 대형 바이오 산업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 기술로 원격 의료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 뭐가 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 소규모 병원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새롭게 생기는 직업으로는 대형 병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초대형화 될 것 같고 의료 장비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미래 기술과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형성평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가 등장하게 되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재료 전문가나 디자인 엔지니어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엔지니어가 뭔가 알죠?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리는 직업, 설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료는 뭐냐면 그 3D 프린터에 만들어지는 여러 재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인공장기 만들어요. 그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장기에 해당되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주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 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직업 정보 탐색을 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선택을 하고 계획한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걸 이해합니까? 적성검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흥미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단원 4 안전한 삶과 미래 기술에 대한 거 세 번째 중단원 3 빠르게 변하는 미래 기술과 직업 현황 전망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발전 우리가 발전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답에 있는 부분 요 재료 전문가 디자인 엔지니어 나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여러분한테 위드랑에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